안녕하세요. 끼리크림치즈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스킴 디저트 아카데미의 김은혜 셰프입니다. 오늘은 파리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며 아주 특별한 디저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드럽고 진한 우유 맛을 느낄 수 있는 끼리크림치즈 생크림이 가득 들어간 롤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케이크 시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만들게 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촉촉한 타입의 시트이기 때문에 옥수수 전분을 약간 함유하고 있어서 부드러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롤케이크를 말아서 만드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 레시피가 될 거예요. 흰자와 백설탕을 넣고 머랭을 만들어서 노른자와 설탕을 올려줄 때 동시에 머랭도 작업을 함께 해줄 건데,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하셔서 설탕으로 먼저 머랭을 만들고, 그리고 또 분리된 노른자와 설탕으로 별도로 휘핑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풍성한 공기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흰자와 백설탕은 지금 약간 중고속으로 휘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볼에 노른자, 여기에 그 보습작용을 도와줄 꿀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약간의 백설탕, 마찬가지 휘핑을 해서 설탕이 약간 노른자와 함께 녹아 들어가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밝은 색깔이 될 정도의 상태가 될 때까지 휘핑을 해주실게요.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색이 처음보다 굉장히 밝아지고요. 그리고 설탕이 조금 녹아들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휘핑을 멈추시고 준비된 머랭과 함께 조금씩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섞는 것이 아니라 일부 머랭을 노른자 있는 쪽에 덜어서 한꺼번에 다 섞으실 경우에는 섞으시면서 공기가 또 다 깨져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조금씩 섞어주실 거고, 지금 오늘 제가 작업하는 양 기준으로는 약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3분의 1 정도 되는 머랭을 노른자 혼합물에 섞어준 뒤에 박력분과 옥수수 전분, 가루는 체에 꼭 쳐서 이물질도 제거함과 동시에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체를 한번 쳐서 앞서 섞어뒀던 혼합물에 넣어줄 거고요. 휘핑기로 가루들이 뭉치지 않게.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 있는 수분과 만나면은 글루텐을 형성하면서 금방 쉽게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체에 쳐서 섞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재빨리 밀가루가 계란과 접촉이 일어난 후부터는 좀 흐트러뜨려서 재빨리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까 올려놓았던 머랭들을 순차적으로 마저 넣어서 반죽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랭의 상태가 너무 단단하진 않아서 뭉글뭉글 뭉쳐있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노른자 혼합물과 섞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넣은 머랭은 너무 완벽하게 섞이지 않아도 나머지 머랭을 다 넣고 작업을 해주실 건데요. 마지막 머랭을 다 넣고 마찬가지 크게 공기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섞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섞였을 때 녹여놓은 우유와 버터에 섞어놓았던 계란 혼합물을 덜어서 먼저 섞으신 다음에 두 가지의 반죽에 점도를 조금 맞춰줄게요. 섞어놓은 반죽을 다시 전체 혼합물에 넣어서 반죽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끝까지 공기들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체 반죽을 섞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트레이에 담아서 실리콘 패드나 유산지를 깔아서 구워내실 거고요. 제가 만든 양은 30 곱하기 40cm 트레이에 실리콘 패드를 깔아서 혹은 유산지를 까셔서 나중에 이걸 까셔야 틀에서 분리하기가 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된 트레이 위에 반죽을 부어서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총 약 13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셨을 때 다시 스펀지가 스프링백하는,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올라오면 거의 다 구워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윗면이 나중에 롤케이크의 바깥면으로 말리게 될 거라서 반죽을, 윗면을 좀 평평하고 고르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게요. 시트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는 갈색으로 구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살짝 눌러보셨을 때 시트가 푹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정도까지 구워졌을 때가 다 구워졌다. 요거는 바로 틀에서 빼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시트가 다 식으면 크림을 발라서 말아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트에 들어갈 끼리 크림치즈 생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끼리 크림치즈를 볼에 넣어주고요. 크림치즈를 볼에 먼저 넣어주시고 백설탕을 함께 넣어서 먼저 덩어리가 없도록 부드럽게 크림치즈를 풀어주실게요. 볼 안에 휘퍼를 지금 넣어서 크림치즈와 생크림을 함께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옆면을 살짝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조금씩 넣어서 한꺼번에 생크림을 다 넣으시면 묵직하게 뭉쳐있는 점도의 크림치즈와 그리고 액체 형태인 생크림이 자칫 좀 잘 섞이지 않아서 약간의 크림치즈 덩어리들이 분리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조금씩 나누어서 휘핑을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남은 생크림을 전부 다 부어서 크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림이 완성됐고요. 굉장히 단단한 크림이 완성이 됐고 크림치즈 생크림을 맛있게 해줄 럼을 넣어서 크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아래 윗면을 잘 커버시켰던 시트는 지금 차갑게 잘 식혀 두었었고요. 완전히 다 식어서 이제 크림을 발라서 한번 롤케이크를 완성을 해볼 거예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면으로 약간 아무래도 모서리 부분이 많이 구워져서 조금 건조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살짝 잘라내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완성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크림을 전부 다 시트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끼리 크림치즈 생크림을 오븐의 이 지점에 놓으셔서 나이프를 사용해서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안쪽에 시트부터 마르셔서 랩과 함께 리프트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 마무리되는 지점이 바닥으로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케이크는 곧바로 랩으로 말아서 두 시트가 만나는 지점이 바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뒤에 냉장에서 보관하셨다가 충분히 최소 1시간 정도는 넣어두시는 게 아무래도 고정하시기에 좀 좋으실 거예요. 말아놓은 롤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잘라서 드시는 것보다는 랩핑을 잘 하셔서 충분히 냉장 숙성을 하신 뒤에 오히려 드시는 게 촉촉한 식감도 느끼실 수 있고 아무래도 롤이 말려있는 상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하루 동안 냉장에 숙성을 해놓은 거고요. 자르실 때는 그냥 일반 칼로 자르시기보다는 약간 따뜻하게 담가놓은 뜨거운 칼로 잘라내시면 훨씬 더 깔끔한 단면으로 자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롤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